자, 이렇게 1910년대 공부했어.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일제의 지배 정책이 어떤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어떻게 국내에서 어떻게 저항했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보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갑니다. 똑같은 틀이야. 자, 1920년대 빵! 1920년대 일제의 통치 형태가 바뀌었네. 왜 바뀌었을까? 이거 중요해. 왜 바뀌었을까? 문화 통치야.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뭔가 좀 이렇게 좀 느슨해진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일본이 놀랬거든. 3.1운동 때문이에요. 3.1운동. 이 3.1운동 때문에 일본이 놀란 거야. 깜짝 놀랐어. 찍어 누르면 말 잘 들을 줄 알았어. 때리면 말 잘 들을 줄 알았어. 그렇게 아니었대. 3.1로 빵 터진 거야. 그러면서 안 되겠구나. 좀 더 교묘한 통치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이 소위 문화 통치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헌병경찰, 이제 보통경찰. 예, 보통경찰을 이제 만들어준 것이죠. 너희 무서웠구나. 알아서 헌병은 이제 군대로 가고, 이제 보통경찰. 하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기만이었다는 얘기. 오히려 경찰의 숫자는 1910년보다 더 늘어나면서 감시와 통제를 갖추고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 이제 창간됩니다. 1920년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제의 정책은 꼭 나온단 말이야. 어떤 자료 하나 주고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일제의 정책을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꼭 두 문제 이상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1920년대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1910년대 여러분들 언론 출판 집회 결세되고 전혀 없었어요. 근데 1920년대는 약간의 자유, 소위 문화 통치니까 약간의 자유를 준단 말이야. 그 결과물 중에 하나 바로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검열이라든지 어떤 정간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감시를 많이 했다는 얘기야. 게다가 이 당시에 활동했던 이 사회주의자들, 1920년대면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 하나 있으니 그 법이 바로 1925년도에 만든 치안유지법. 이 치안유지법이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45년대니까 쭉 이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사회주의자들 잡아들이는 어떤 그런 악법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정치체제의 모습. 그러니까 1910년대는 그냥 무식하게 찍어 누르는 모습이었어. 1920년대는 굉장히 교묘하게 좀 풀어주는 듯하지만 오히려 더 공고하게 감시체제를 더욱더 아주 그냥 나쁘게. 예, 맞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 1920년대 모습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경제 파트입니다. 자, 1910년대 여러분들 무슨 사업이었죠? 토지조사 사업이었어. 땅 뺏는 거였잖아. 두 번째, 땅 뺏었으면 두 번째 뭐 할까? 그 땅에서 나오는 쌀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지. 이게 1920년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리 증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리 증식 계획, 성공했을까, 성공하지 않을까? 일단 성공했습니다. 쌀을 일단 증식시켰으니까. 근데 문제 뭐냐면, 쌀을 증식시킨 것만큼 더 많이 뺏어가는 거야. 그럼 결국은 열심히 농사 짓고 배는 더 고파지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싼 잡곡 들여오고. 이런 모습들이 1920년대에 보여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역시 힘든 시대였구나. 그러니까 식민지였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920년대는요. 회사령을 폐지하네. 이제 의문 생기는 거. 아니 1920년대 여러분들 민족자본 성장을 막기 위해서 회사령을 만들었는데, 허가제를 만들었는데 이거 왜 없앴어요? 1920년대 되면 일제히 그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요. 굉장히 발달하면서 그 자본이 투자할 곳이 필요했던 거야. 그 투자할 곳으로 어디를 봤다? 바로 조선을 본 거야. 근데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뭘 회사를 세울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골치 아픈 거야. 이제는 일본 자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하는 1920년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관세도 폐지시켜주면서 일본 상품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모습들, 바로 1920년대의 모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어떤 모습들, 소위 문화통치의 모습이에요. 어쨌건 간에 공간이 좀 열렸어. 1910년대 헌병경찰주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좀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1920년대는 정말 다양한 민족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무지하게 양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920년대 이래요. 자, 어떤 활동들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920년대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좀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나눠서 활동하고 있는데, 민족주의 진영은 여러분들 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의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하나의 민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 이제 묻혀가는 어떤 사람들이야. 근데 사회주의자는 뭐냐면, 아니야. 노동과 자본과 노동자가 자본과 타도하고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이란 개념 속에는 노동자도 들어가고 자본가 들어가지만 사회주의 개념 속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왜냐면 노동자는 자본가를 타도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죠? 자, 어쨌건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나누어서 보는데, 자, 민족주의 진영은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앞에 있었던 구한말에 있었던 애국개봉운동이 있죠. 그 애국개봉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운동이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뭐 실력 양성 운동이나 애국개봉 운동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 실력 양성 운동, 애국개봉 운동에서 여러분들 언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식사능력 강조했잖아.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먼저 문맹퇴치 운동 전개합니다. 문맹퇴치 운동 이런 것들 교육에 해당해 있죠. 문맹퇴치 운동 전개하고요. 문맹퇴치 운동 전개되고
대표적인 그 모습들이 뭐가 있냐면 조선일보에 있어요.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문자보급운동이라는 걸 정리했죠. 1920년대 여러분 조선일보 나왔잖아요. 그죠? 바로 그 조선일보에서 문자보급운동이라는 1920년대 단행되고 1930년대 가면 바로 동아일보에서 브나르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1920년대는 바로 이 문자보급운동, 조선일보 문자보급운동 1930년대야. 20년대 아니야. 30년대는 동아일보의 브나르도 운동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의 실력 양성 운동의 어떤 일환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 또 교육이에요. 뭐가 있냐면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 왜냐면 우리 자본으로 만든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그런 대학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이때 나오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면 뭐냐면 바로 이 민족주의 지형에 적용했던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자, 물산장려 운동은 쉽게 이거예요. 우리 국산품을 쓰자는 운동이야. 자, 그러면 왜 우리 국산품을 쓰자는 운동을 전개했을까? 이유가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920년대는 일제가 경제로 어떤 침탈을 하고 있었다? 산미증식교회가 바로 회사령을 폐지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회사령을 왜 폐지했지? 일본 자본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회사령도 폐지하고 관세 폐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 자본의 위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 자본과 싸워야 되니까 이러면서 어디에 호소한 거야? 애국심에 호소한 거야. 우리 거 좀 사주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 거 좀 사주세요라는 게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왜 기억해내면 이 물산장려 운동은 여러분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구한말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과 반드시 비교해서 시험에 진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한말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출발했다? 대구에서 출발했다. 누가 주도했다? 서상돈이 주도했다. 반면에 일제강점기 1920년 물산장려 운동 어디서 출발했다? 평양에서 출발했다. 누가 주도했다? 조만식이 주도했다. 진짜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여러분들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한말은 국채보상운동, 일제강점기 1920년대는 물산장려 운동 요 두 축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반면에 이렇게 이제 민족주의 지형은요, 실력 양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나 언론 이런 것도 활동했지만 반면에 이 사회주의는요, 아니야. 투쟁 이거지. 그래서 바로 쟁이 투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쟁이 투쟁. 쟁이는 바로 파업이야. 자, 대표적인 쟁의가 뭐냐면 농민들이 주도했던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고요. 이건 뭐 소작료를 인하하라. 반면에 노동자들은 뭐예요? 임금을 인상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런 쟁의 활동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목포 쪽에 있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원산 쪽에 있는 총파업도 있다. 자, 원산은 어떤 곳이에요? 원산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문을 열었던 부산, 원산, 인천 그 원산입니다. 이 원산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 바로 원산학사가 문을 열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바로 이렇게 한 장소에서 어떤 역사 사건들이 켜켜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원산, 그리고 최초의 근대학교 원산학사, 그 다음에 최초의 큰 총파업, 원산 총파업 다 원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곳 1920년대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또 다양한 계층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학생이야. 역시 일제강점기 뭐니 해도 아니 우리 근사의 그 역사의 주도 세력이었던 그 특징은 바로 학생들이 항상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 학생이 주도했던 운동이 물론 여러분들 1910년대에서 3.1운동도 역시 학생이 주도했잖아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잖아요. 이렇게 일제강점기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 누구냐면 바로 고등학생 나이 때예요. 그 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바로 이 민족주의 진영, 민족의 어떤 그 독립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20년대 마찬가지야. 1910년대 3.1운동이 있었다면 1920년대는 바로 이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 주도했던 운동, 60만세 운동과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더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바로 1919년 3.1운동은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고종의 죽음. 그죠? 바로 지금 여기 나왔던 1926년도에 있었던 이 60만세 운동 누구의 죽음이다? 고종의 아들 바로 순종의 죽음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 놓치지 마시라 그랬어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데 여기서 우리 놓치지 말 게 있어. 뭐가 있냐면 60만세 운동할 때 말이야. 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이게 사회주의 진영에서 좀 많이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발각되면서 잡혀가고 그 뒤를 이제 학생들이 이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 진영이 장소와 이런 어떤 도구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원래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이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야. 왜냐면 사회주의는 뭐냐면 타도예요. 자본과 타도인데 민족주의는 자본과를 또 안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60만세 운동 과정 속에서 하나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인 거야. 이렇게 되면서 뭐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진영은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는 정우의 선이 나오는 거야. 이건 바로 사회주의, 민족주의, 손을 잡자라는 그런 선언.
이 선언 속에 나왔던 그 조직이 뭐냐? 바로 신간에 너무 중요해. 신간에 너무 중요해. 왜 중요하면 구한말에 있을 때 신민회와 바로 1920년에 있을 신간을 반드시 구분하라고 제가 무수히 설명드렸습니다. 신민회는 비밀결사 조직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신간회는 바로 공개단체. 이 신민회는 바로 국외독립운동 기지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주도했던 조직이라면 신간회는 바로 좌우합작 바로 민족유일당운동 민족주의 지향과 사회주의 손잡고 만든 조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신간회는 공개단체로서 민족유일당운동이었던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60만 세 운동을 통해가지고 좌와 우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좌는 사회주의적이고 우는 민족주의적이에요. 이 좌와 우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보여주니까 그 결과가 신간회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929년, 이 신간이 27년이에요. 29년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뭐냐면, 나주와 광주사를 와구는 그 기차 사이에서 이 남학생들, 일본 학생들과 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냥 서로 붙은 거예요. 이 붙었는데, 일본 경찰이 우리 한국 학생들 차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학생들이 또 들고 이런 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인데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바로 이 신간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미 만들었으니까 이 신간회가 후원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민중대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어떤 그런 제2의 3.1운동을 한번 만들어보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물론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 제2의 3.1운동 만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거족적인 항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나왔는데, 자,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 뭐냐면, 순서 봐야 돼. 60만 세 운동이 먼저고, 60만 세 운동의 영향 속에서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고, 그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한 거야. 60만 세 운동 1번, 신간회 2번, 광주학생 항일운동 3번. 요 흐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진짜심이 나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어린이 운동, 이건 뭐 너무 쉽죠, 여러분들. 소파 방정환을 모르면 여러분은 어린이 시절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슬픈 시절이 되겠습니다. 소파 방정환은 바로 천도교, 바로 동학에서 출발했던 이 천도에 나온 거예요. 천도에 뭐냐면, 여러분 동학이 뭐예요? 인내천 아니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 좀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애들 진짜 많이 때렸거든. 애들은 어떤 존재냐면, 아빠 화풀이 대상. 예, 밤에 들어오면 일단 빼는 거야. 오늘 뭐 했어? 한번 때리는 거야. 맨날 맞으니까. 예, 이름도 없어.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름도 없어.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방정환이 이제 어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들은 어린이야. 그 어린이도 하늘이라는 얘기야. 인내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존중하라는 얘기야.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한 울림이 있으니까 때리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 어린이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1920년대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야. 뭔가 좀 열렸단 말이야. 열리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사람답게 살려는 어떤 그런 액션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어린이 운동이 있었고요. 여성은 여러분들 근우회라는 조직이 있어. 이 근우회는 뭐냐면 신간회 자매단체. 아까 제가 신간회 그 민족유일당운동, 좌우합작운동의 어떤 그 결과물을 했잖아요. 그 자매단체가 바로 근우회다라는 거. 그래서 신간회와 근우회는 그냥 딱 연결하시면 돼요.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게 바로 근우회고요. 그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근우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잘 나온 게 백정들. 분명히 여러분 1894년 우리는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됐습니다. 맞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차별은 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이 백정들이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 가면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가보기에 우리 이미 신분제 폐지했는데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형평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디서 출발했다? 바로 진주에서 출발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렇구나. 임진왜란때 논계, 진주, 촉성로, 풍당 그 진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중반에 바로 진주에서 출발했던 임술농민 봉기 연결되고요. 또 여기 백정, 일제강점기 1920년대 바로 백정 형평운동도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순서들, 역사 사건들의 그 켜를 같이 세트로 연결해 놓고 계시라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바로 아리랑이라는 영화, 바로 나운규의 아리랑. 이 나운규가 여러분들 북간도, 아까 제가 1910년대 북간도에 여러 독립운동 기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학교가 있다. 그 학교가 뭐냐면 바로 명동학교라는 게 있어. 바로 이 중광단 뭐 이런 어떤 조직들이 이제 후원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 대표적인 바로 이 명동학교인데 명동학교 출신이라면 누가 있냐면 바로 이 나운규가 바로 이때 이 아리랑을 만들어서 민족을 하나 꾹 묶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이 명동학교 출신 대표적인 저항식이 나온다. 바로 윤동주.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특히 기억할 1920년대. 오호!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그 조직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의열단이라는 조직이다. 의열단.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사를 쳤던 바로 김원봉이 만든 조직이 바로 의열단인데 여러분 김원봉에 걸린 그 현상금만 무려
1등이에요, 1등. 320억.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만큼 일제가 이 김원봉을 못 잡아서 안달이 되고 있었던 그 조직이 바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이 의열단이 그 회원들은요,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의 폭탄 투척,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의 폭탄 투척, 나석주는 동양적책주식회의 폭탄 투척. 와, 하여튼 엄청난 일들을 보이면서 동해번쩍 사회번쩍 하면서 이 일본의 간담을 선동했던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김상옥 같은 인물, 이 김상옥은요, 1대 1000 일본 경찰과 무려 1000명과 맞서 싸웠던 정말 조선 최고의 총잡이 역할도 보이고 있는 모습들, 정말 의열단 간담을 선택했던 그런 조직이구나라는 걸 봐두시면 되는데, 자, 이 의열단 이렇게 폭탄 던지고 총 빵빵빵 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도대체 이 행동 지침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조선혁명선언 여러분 신초가 만들었는데요, 바로 폭력에 의해서 일제를 타도하자라는 걸 외쳤던 조선혁명선언 신초 역사학자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 구한말에 독사신론을 만들어가지고, 독사를 써가지고, 바로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밝혔던 그런 인물, 구한말. 그 구한말은 이런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1920년이니까 바로 의열단을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를 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신채호 선생이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능검에서 여러분들 인물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인물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이 의열단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의열투쟁, 개별적인 의열투쟁에 나가서 이제 군대를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황푸 군관학교에 들어가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의열단, 1920년대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또 기억할 게 있어. 1920년대 의열투쟁을 조직했던 의열단, 그리고 1930년대 의열투쟁을 조직했던 한인애국단이 있어요. 그래서 1920년대 의열단, 1930년대 한인애국단, 이 두 축도 꼭 비교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이건 3년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저 1920년대, 너무 많아.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1920년대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역사.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아무런 정도 없는 그런 비어있는 역사라면 이거는 수치의 역사고 비굴의 역사고 비겁의 역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좀 공부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드려야 될 그런 조직이고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조직은 이렇고요. 자, 이제 국외 저항. 3.1운동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3.1운동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 나왔고요. 국외에서는 이제 따다다다다다다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역사가 열리고 있더라. 항일무장투쟁의 역사가 열리고 있더라. 그 첫 번째 청성, 바로 홍범도 장군이 있던 봉오동 전투. 와, 홍범 장군의 봉오동 전투. 여러분, 이 봉오동 전투는요, 이 홍범도가 주도했는데, 이 홍범도의 그 대한독립군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이 대한독립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 바로 북한도 지역에서 후원을 받았던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대한독립군 기억하시면 되고요. 청산리전투, 김좌진, 폭로군정서. 여긴 여러분들 천주교 조직들도 들어갑니다. 의민단이라는 이건 천주교의 항일무장투쟁 조직인데요. 여기도 또 연합해가지고 바로 청산리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리전투는 여러분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만 한 게 아니고, 이게 의민단도 들어가고,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부대도 들어가고, 예, 연합부대를 통해가지고 바로 이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 정말 대단한 대승을 거두고 있는데, 일제가 이걸 내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막 쓸어버리려고 해. 그 사건이 바로 이 간도 참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으니까 이동했다고요.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비했던 그 조직이 뭐냐면 대한독립군단이야. 대한독립군단. 여러분들 봐봐. 내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부대를 몇 개는 외워야 돼. 예, 많이는 외우지 마. 몇 개만 외워. 이 대한독립군단과 북로군정서 1920년대 요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930년대 다시 한번 설명도 있지만 한국독립군과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 있어. 그거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1940년대에 가면 바로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가 있어. 적어도 이 6개 정도 1920년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단, 그 다음에 1930년대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1940년대 한국광복군, 그리고 조선의용대. 요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고 계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물론 이 조선의용대는 30년 만들었지만 40년 이제 합류되거든요. 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 6개 군대들 정도는 기억하시라. 너무 많지만 6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각각의 어떤 활동들, 각각의 어느 시기 활동인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해가지고 이제 전열을 정비했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자유시, 이 러시아령 자유시로 가가지고 결국 무장해지당하는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면서 다시 만주로 내려옵니다. 만주로 나서 3부를 결성해. 3부는 뭐냐면 일종의 정부라고 보면 돼.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어떤 그 정부 조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군민들을 지금 하나로 묶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이 3부가 나오니까 이것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미스 협정,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거 밀어냈는데 또 들어왔으니까 미스 협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바로 이 독립군을 잡으면, 예, 그 신고하면 돈을 주는 어떤 그런 미스 협정을 체결해
체결하게 됩니다. 이야기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로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하더라. 그래서 만든 게 북만주의 혁신 후에 남만주의 국민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모습들은 바로 1930년대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으로 계속 이어지는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모습들. 와, 대단하죠 여러분. 1920년대 바로 일제가 살짝 열어놨던 그 무단통치, 문화통치였던 그 모습 속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들로 아주 다양한 계층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1920년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